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우리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부가 될 것이냐 과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 뭐 어려운 부분은 취득세 세율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이제 공부할 재산세 토지 유형 부분이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요 부분이 좀 또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오늘 그 이해하고 들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봤다가 삼설 과정은 아무래도 개념 완성 심화 과정이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퍼져나가고 깊은 내용들을 배우니까요. 근데 이렇게 배웠다가 이제 이론들을 펼쳐서 배웠다가 5월 달에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압축해서 배워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워지고 또 반복해서 하고 압축하고 하니까 이제 적응이 되실 건데 지금 3, 4월 과정이 항상 그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고 조금 어렵게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냐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요 과정을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3, 4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되고 이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나중에 올 6월 달에 압축하고 또 헷갈리는 것들 비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근데 의심하는 분들이 계속 그 생기시고 못 알아들으면 짜증내고 막 그 악플 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요. 그냥 몰라도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좀 못 알아듣고 이해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압축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실력 향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시면은 취득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그 세율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세율이 이제 최고 어려운데 세율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오늘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 특히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과세율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아무래도 PPT를 여기 이제 처음 사용해 보는 거죠, 제가. 원래 그 문제만 그냥 했었고 원래 올해 이제 PPT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 6월 달에 이제 그 우리 그 요약집으로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이제 그 우리 개념 완성해서 1, 2월 달까지 이제 11월, 12월, 1월 달에 계속 중복해서 배운 내용들은 좀 PPT로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복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배울 때는 천천히 좀 배우고 이렇게 하고 1, 2월 달,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그 좀 중복된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PPT로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여태까지는 계속 판사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개념 완성 과정에서 PPT를 한번 사용해 봐서 강의를 했는데 요거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교조 기본서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본 수업 때 PPT 보여드리는 것 듯이 그거로 하는 것이 5, 6월 달에 요약집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으로 이제 어차피 그 본 내용을 압축해서 본 내용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그냥 이걸 읽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분이 내가 언제 책을 읽기만 했어요 이러는데 내가 이것만 읽기만 하고 강의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제 책을 제가 해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입문서부터 뭐 기본서 문제 모든 걸 제가 다 쓰잖아요. 이 책 한 권이 다 머릿속에 한 십몇 년을 계속 이것만 강의했는데 항상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되고 미리 그 요약집 볼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또 반복해서 봤던 내용들을 또 일일이 계속 또 하기가 뭐하니까 요약집을 한번 쭉쭉 보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오늘 하여튼 그 내용을 잘 보고 일단 아무튼 그 취득세 세율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중과세율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흑종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잖아요. 자 문제 좀 복습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한번 보면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 취득에 따르면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요거 2%죠? 중과 기준세율 몇 배요?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고 그랬을 때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야지 승기 취득할 때는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강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이고, 영업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같은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있잖아요. 고급 주택은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이거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한다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가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인데 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 선박까지 사치성 재산으로서 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에서 자, 얘네들 4가지를 사치성 재산으로서 과세하고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별장부터 고급주택까지 5가지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하는 세금은 어떤 거고? 취득세고.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별장이나 고불악장이나 고급주택은 그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 본다. 이런 거. 그래서 10배까지는 중과세를 한다 그랬습니다. 또 고급불악장이나 고급주택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 용도 변경세에 착공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 하지 않는다? 60일. 취득세에서 하여튼 며칠 남았다는 며칠입니까? 60일.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뭐 등등을 배웠습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중과세 2번째입니다. 과밀억제 원형 내 중과세가 있었잖아요. 과밀억제 원형 내에서 중과세를 보면 과밀억제 원형 내 중과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했습니까, 얘네들? 예,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2배 합한 세율로. 그죠? 그럴 때 어떤 경우에 과밀억제 내 중과세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요. 과밀억제 원형 내에서 과밀억제 원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신증설하면서 취득하는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을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기본세에 보면 과밀억제 내 중과세 아주 복잡한 아주 잡다한 내용들이 심화에 막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세법 문항수가 출제 문항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과밀억제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는 아주 깊은 내용은 아주 가끔 출제가 돼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인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럴 때 과밀억제 내라고 했을 때 공장 신증설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과 소물건을 취득하면 인구집중 경제적증 문제 심화되고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다만 이 과밀억제 내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여기는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제외하고요. 이런데 공장 신설 증설 중과세하지 않고, 또 이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비도시형 공장을 말하는 거지. 자, 단 도시형 공장은 제외입니다.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인데 어떤 건지는 우리 기본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신설은 몇 제곱미터 공장이 신설돼야 되느냐?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이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하는 거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증설의 요건도 있는데, 증설은 요건은 모르셔도 돼요. 옛날 시험에 요거는 500제곱미터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 신설 증설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력 증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적어도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예요. 또 증설의 요건은 기존 공장에서 면적 330제곱미터 면적이 늘어나거나 또는 퍼센트로 했을 때 20% 이상 늘어날 때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사업용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자, 그러면 공장 신증설하면서, 과밀억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냐 그러면, 자,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 신증서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이 네 가지 물건을 공장 신증서라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건데 살짝 그냥 말만 살짝 하고 지나온 게 있는데, 다만 과무역내 공장 신증서를 하면서 사업용 가스물건 취득 시에 중과세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과밀옥제 권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 할 때 자세히 오리올 과정에서 설명 확실하게 이제 기억시켜 드릴 건데, 오늘은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과밀옥정 내에서 있잖아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은 새롭게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공장 과밀옥정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업종 변경이요. 치약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이 변경됐어요. 업종 변경. 중과세 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겠죠? 하는 일만 바뀐 거잖아요. 또 과밀옥정 내에서 내로 이전이요. 중과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새롭게 과밀옥정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해요.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여기 있었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해요.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기를 중대해 있으니까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 자, 이런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밀옥정 내 중과세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바꾸는 데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니구나, 하나가 더 있구나. 과밀옥제 권역 중과세에서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과밀옥제 내에서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이요. 본점용 또는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과밀옥제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또 인구 집중, 경제적 분쟁이 심하다니까 중과세합니다. 여기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이지, 자, 요거 부동산 취득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에요.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용 부동산이어야지 비사업용 안 되고요.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지, 요거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중과세지. 요거 승계 취득은 빌딩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요런 정도 내용을 아시면 과밀옥정 내 중과세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대도시 내 중과세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자, 이쪽 가서 한번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 중과세, 살성재산 중과세, 과밀옥정 내 중과세. 이제 자, 세 번째로 대도시 내 중과세 한번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를 보시면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 한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특례세율이 몇 배요?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외우셔야죠, 이거는. 자, 그럴 때 중과세 첫 번째를 보면, 그렇죠. 첫 번째를 보면, 먼저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또는 대도시 바깥으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있죠.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서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중과세 있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다만 중요한 것은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험에 요게 이제 계속 나왔었고요. 제외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느냐?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 어떤 겁니까?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임대 또는 분양한 목적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또 하나가 어떤 거 있었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냐? 엄청 많아 있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같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또 중과세를 했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중과세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소에서 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살짝 조금 이렇게 보충하면 되는 거고 가장 핵심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아시면 돼요.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요 정도 일단 딱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그 대도시 내 중과세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하나 그러면 기본소 연습 겸 해가지고 우리 복습을 한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취득세에서 있잖아요. 앞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 그러면 취득세에서 몇 페이지냐면 과밀억정 내 중과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거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요.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25의 기출문제 있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율 적용이라고 해서 하나 안 한 건 있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볼게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서 141페이지 2번 문제 1번 지문이요. 과밀형 내에서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공장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기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과밀형 내에서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균세율이 몇 배요? 2배 합한세율을 중과세한다. 그죠 여러분? 3번입니다. 과밀형 억제 번역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그렇죠? 신축 증축에 한해서 하는 경우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지만 지점이나 분사무소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이요. 과밀억정원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중과균세의 2배를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밀억정역 중과세. 5번은 이제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이건 이번에 안 했어요.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최근에 나중에 우리가 5월 달에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취득세 납세 절차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뭐 복습을 하면서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죠? 자, 여기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답이 이제 OX 엇갈리고 X라고 한 분도 계시고 O라고 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취득세 면세점에 관한 거죠? OX요. X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자는 거지. 이게 왜 그래요? 산출세액 50만 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산출세 X라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산출세액 50만 원일 땐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X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 X요.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면적비로 아니고 뭐 시가 순액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종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를 종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세, 과세 충대상이 됐다. 며칠이요? 하여튼 30일 나오면 무조건 틀려 오래. 여러분들 일단 30일 아니고 60일이죠. 60일. 30일 나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 매각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그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 지자체 장애에게 통보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30일이지 국가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나머지는 다 60일로 바뀌었죠? 30일 아니고 60일 내에.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때 가산세 포함해 제외요? 제외고.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야? 신고 납부.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3개 포인트 항상 강조드렸고 틀렸습니다, 다.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과세편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 용리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 시험에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나올 건데 뭐가 틀렸습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언제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대금 완납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제가 두고 왔네요. 그래서 이거 옳은 거 저 문제가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옳은 거 몇 개입니까? 빵 개죠?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틀렸고 1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2번 봅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28이다.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해요? 보 8. 법팔로고도 짝퉁고도 보 8입니다. 1,000분의 28이에요? 아닙니다.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00분의 8이지.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보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 자, 2.8% 아닙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전세 금액이 1,000분의 2이다.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거? 자, 전세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가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1,000분의 2의 세율이지. 얘는 뭐예요? 항상 문제 잘 봐요. 이거 얼핏 보면 말소 등기니까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 등기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 6,000원이죠.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자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없으니까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맞네요? 가등기는 둘 다 된다고 그랬죠?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 하면서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니까 둘 다 되고요. 5번이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상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습니까?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재평가 전의 가액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하는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 3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거예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때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 어딥니까? 부동산 소재,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틀렸다는 거. 2번 부동산 등기된 등록매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기간을 정해놓아야지.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시간 지날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 우량성이 높지만 등록면세는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면세는 자, 등록관서 입장에서 보면 영수증 없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고, 또 그 다음에 등록면세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이나 저당권 설정 등이나 이런 것들, 돈 떼일까봐,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고, 안 오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록면세는. 그래서 등록면세는 부동산 결 때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나오면 즉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등록면세 대상이 이게 부동산이 부과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내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네요. 등록면세 자 요거 60일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물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됩니까?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신고제 이거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신고 납부합니까, 여러분? 아이 무슨 등기소야. 자, 지자체 신고 납부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부동산 소재에 관한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가 중과세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가 시험에 항상 있죠. 세율 특례가 나온다. 취득세 세율 특례 나오면 그 예외를 고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중과세 예외적인 건 고려하지 않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합유물의 분할이요. 자, 합유물 분할.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어떤 세율 정합니까? 공유물 합유물을 분할했습니다. 내 거 내가 착한 거죠? 자기 원래 씹은 그대로 형적 취득이고 등기는 근데 공짜로 해줘야 하죠?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 중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받겠다 이거잖아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근데 항상 이 단서 잘 봐야 돼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니까.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형 건축물이요. 어떤 세율 정합니까? 자, 우리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항상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또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한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건 더 있지만 그 정도만 딱 알아도 다 고른 대시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건축물 자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습니다. 어떤 세율 정합니까? 예? 주택을 신축해서 1주택이 됐다. 신축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축은 뭐예요? 원시취득 원8 2.8% 표준세율입니다. 신축이니까. 개소로 인한 취득, 건축물 개수 나왔다. 단서 잘 봐야 돼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어떤 세율 정합니까? 간주축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원시축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항상 면적 증가는 개수는 제외하고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니은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하고 리을 1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다 봤네요. 그 달빛으로
분바른 목련은 깊은 밤에 보아주는 사람 없어도 곱게 피어있네. 요새 밤에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에 비친 그 또 달빛에 비친 목련이 진짜 요새 예쁘고 좋은데요. 자, 꼭 구경은 하시고 여러분들.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188페이지 과세사항,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은 본문을 보시니까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요. 5가지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뭐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대상이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 거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상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보니까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성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 현실상 당연한 얘기고요. 자, 양가로 1번 토지를 보니까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고져 있어야 되는데 일요과정 들었던 분들은, 자, 그래서 실질과세론칙상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토지도 포함하고요.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몇 줄이요?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는 왜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느냐? 왜 제외합니까, 여러분? 예?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자, 말로 할게요.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일정 몇가의 토지를 하나로 뭐로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밑줄이고, 또 꽃표시, 자, 각주 표시를 보니까 매립간척 등으로 중공인가전에 사실상을 사용하는 토지 등, 여기 밑줄이죠.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밑줄이요. 당연하지, 여러분. 실질과세원칙상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실질과세원칙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거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건축물, 자, 보시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근데 네 번째 줄 보세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여기 밑줄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허가받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무건축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당연하고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189페이지 참고 건축물 범위에서 읽어보시는데 2번만 좀 주의하셔야죠. 레저 시설에서 거기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었죠.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이런 시설물도 포함입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입니다. 자, 주택 뭐 읽어보시는 거고, 거기 니은번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병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웠어요.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요? 10배까지 부속토지 봐서 10배까지 중과세를 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헷갈리라고, 도시지역은 5배, 도시적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뭐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고 무조건 지방세는 몇 배다? 10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을번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은 얘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가구택을 우리 지방세에서는요, 공동주택과의 과소형평을 위해서 다가구택을 어떤 걸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걸 물론 이제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공부에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다가구 주택은 어떻든 간에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니까 주인 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날라오더라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더라도 뭘 판단할 때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이트로 봅니다. 밑줄 짝이죠. 1구이트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바꾸면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얘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 주택은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데, 우리가 상가는 항상 재산세 과세 입장에 상가는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따로따로 평가하고 가격을 과세할 때도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상가는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이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개념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겸용주택 어떻게 주택을 보느냐 상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판정에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190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보시면요, 1동 건물이요. 자, 사각형 밑줄이 사각형 하시고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죠.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수로 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요거. 그래서 어떤 얘기냐? 여기다 놨구나.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동 건물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1동 건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건물 한 개 동이요.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자, 1층은 만약에 상가고,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이 주거 면적이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 면적이 40%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큰 경우는 전부 주택, 그럼 틀리고, 주거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6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속 토지는 건물 1동 건물은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요거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1동 건물, 나중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까지 다 배우면 나중에 오리올 가정 가면은 겸용주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세목별로 쫙 비교해 드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재산세하고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리듬 타면서 나중에 다 외워요. 오늘은 그냥 이번 수랑까지는 1동 건물과 1구 건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이해하면서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거분만 주택이지 전부 주택 아니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구 건물 봅니다. 니은번 1구 건물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주거와 주거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1구 건물은 항상, 1동 건물은 제가 설명드린 이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 겸용주택 이거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1구 건물라면 항상 요거 1구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자, 1구 건물은 독립하여 구익이 된 그 구자예요. 그러니까 건물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또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독립하여 구역이 되어 있으면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럼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되는데,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50%는 그러면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금방 봤네요. 주택이 상가예요? 주택이 상가예요. 주거용 상면적 100분의 50% 이상이면 뭐라고요? 50%만 돼도 뭐라고요?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50% 이상이면 주택입니다. 얘는. 자, 근데 요번 이렇게 할게요. 그럼 50%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1호 사용하는 애가 쫙 보세요. 40% 면적은 예를 들어서 40% 면적은 주거용 면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예를 들어서 60%는 만약에 상가 면적이다. 자 그러면 101호는 주택의 상가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아래 나와 있잖아요. 그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1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이 50% 항상 기억해.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50%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 부분만 주택. 그래서 이때는 40%만 주택입니다. 40%만 주택이에요. 자, 나머지 60%는 상가고요. 항상 여러분 1동 건물 나오면 면적에 비례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한다? 50%. 1구 건물 나면 뭘 기억하고? 50% 기억하고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그 표에서 과세대상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자산세 대상인데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자산세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는 통합해서 주택분자산세로 과세하고 이런 것들. 과세 입장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 주의할 것은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아니죠.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걸 주의하면서 여러분이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있잖아요. 제2절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토지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 이제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토지용 구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지난 순환까지는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는지만 소개했었고 자세한 내용을 안 했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있잖아요. 재산세 토지용구분 19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